여름철에는 이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너무 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모기입니다. 모기. 이제 6월이 되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제 꺼내시는 물건들 중에 일단 선풍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묵혀뒀던 먼지 좀 이제 제거하시고 아마 꺼내실 것 같고, 또 이제 모기장을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봉화직염. 벌써 제가 모기 이야기 하니까 벌써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가 모기 물린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기를 발견했을 때가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딱 때려 잡았어. 어때? 거기에 막 피가 튀어나왔다. 통쾌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기 물린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몇 분이 지나거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좀 가렵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서 꾹꾹 누르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부위가 뭐가 되냐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농이 차기 시작해서 노랗게 뭔가 고름이 맺힌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봉화직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염증이 생긴 것이 전신에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폐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발적이 생기고 농이 생겼다고 싶으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치료는 간단해요. 만약에 농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째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데, 모기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방법이고, 중요한 거는 항생제를 반드시 써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 특히나 연령대가 있어요. 우리가 소아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노인 연령대는 이런 폐혈증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집에서 묵혀놓고 계신다거나 계속 긁고만 계시고 또 집안에 있는 온갖 약들을 막 그냥 섞어가지고 바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뒤에 거기 염증 자체가 더 덧나가지고 다음에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화직염이 의심되는 어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오셔야 된다. 자, 모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 뇌염이에요. 일반 그 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 뇌염은 사실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뇌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빨간 집 모기, 돼지에 물렸다가 요 피를 그대로 사람한테 일단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특한 증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열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잠복기가 4일에서 14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며칠 열이 났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또 열이 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거나, 그래서 독특한 열 양상이 보인다. 근데 그 유행하는 지역에 갔다 왔다. 그리고 모기를 물린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일본 뇌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렇게 서부권, 특히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수도권 이북이죠. 위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천, 이쪽 서해안 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이때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때 모기 물려서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 증상이 독특하신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또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일반 분들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또 일본 뇌염의 어떤 창궐한 지역을 놀러 갔다 왔다 했을 경우에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모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어떤 진단은 유행한 지역에 갔느냐. 두 번째는 그런 증상을 보이느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증상을 발견했을 때 그 증상 그대로 병원에 와서 빨리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치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지카 바이러스예요. 자, 지카 바이러스는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유행을 줄 수 있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고 많은 어떤 동식물들이 사실은 검역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완전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도 언제까지 청정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내용하고 달리 지카 바이러스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임기 여성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몰렸을 경우에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뭐가 돼요? 뇌에 문제가 생겨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임기 여성들이 이런 유행 지역에 갈 때 조금은 막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유일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를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이 모기한테 물리고 저 모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자체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일단 유일한 방법이고 막상 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모기 기피제라는 것도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기 기피제 자체가 완전히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 잘 물리시는 분들은 제발 좀 이렇게 한여름에도 옷을 조금 잘 갖춰 입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산책을 가신다거나 야외 가신 분들은 조그마한 요새 모기장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기장들을 좀 챙겨서 가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가려움을 조금 가라앉혀 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우니까 계속 긁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려움을 좀 가라앉혀 주는 약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미리 챙겨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안에나 아니면 본인이 휴대하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가려움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차가운 거 있죠. 차가운 것들을 그 위에 좀 올려놓는다거나 또 얼음 같은 것들을 주머니 이제 무슨 수건 같은 거 싸가지고 이게 얹어 놓으시면 상당히 이런 가려움증이나 또는 열기 같은 것들을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긁지 않기 때문에 덧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진짜 짜증나다. 자, 어디선가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소리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뭐죠, 이게?